피해야 될 자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좋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이 자세만 피해도 건강에 뭐 50%는 해결이 된다. 내 몸의 눈은 여기 달렸구나. 여기에 이렇게 눈알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얘가 땅을 보거나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막 이렇게 밑을 바라보는 각도가 생기면 이렇게 바로 잡아준다. 그냥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는 것들이 세상에 상당히 많다. 어떻게 보면 일어난 일들의 절반 이상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다. 비약물적 테라피 영역에서 이것만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 지구인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영감 나르는 여자 김영감입니다. 제가 원래 그 사주 여러분도 한 번씩 보시잖아요. 저의 그 사주를 이렇게 몇 번 풀이를 해봤을 때 제가 이렇게 나무랑 물이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뭔가를 알려주면서 어떤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물 기운이 좀 있어서 이렇게 어떤 원석들을 갈고 닦는다고 해야 되나? 물로 이렇게 닦고 보살펴서 보석을 만드는 또 재주가 있다는 그런 좀 굉장히 일관된 사주 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 하는 일도 사실 뭐 인플루언서들 발굴하고 육성시키고 또 뭐 크리에이터 분들 활동을 돕는 그런 뭐 매니징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뭐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학원도 운영해 왔었고, 제자들을 육성하고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도 좀 뭔가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한테 부추기는 거 엄청 잘하거든요. 뭐 너 이거 너무 잘할 것 같아. 이런 거 해보면 어때?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들로 디벨롭하면 좋겠는데, 뭐 아니면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줄까? 이런 거 엄청 잘해요. 중매 같은 것도 좀 몇 번 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연결하고 뭔가 돕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발전적인 것들 힌트 아이디어 주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채널명도 이렇게 영감을 나르고 주는 그런 컨셉의 여자 해서 김영감이라고 사실 처음에 이렇게 정했던 닉네임에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조금 더 정체성을 담아서. 네. 이제 제가 만든 영상들은 그래서 김영감이구나 라고 알고 이렇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최근에 또 파파파박 영감을 받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건강에 대해, 여러분 건강 너무 중요하잖아요. 건강에 대한 건데 보통 뭐 어디가 아파서 막 감기 증세가 있고 뭐 두통이 있고 어디가 그러면 이제 국소적인 치료를 위해서도 방문을 많이 하지만 병원에,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체력이 늘 사실 과열되게 쓰는 일이기도 하고 스타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쩔 때는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고 엄청 닳고 또 급하게 막 충전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불같이 달리면서 그 불같이 쓰는 에너지를 보상받기 위한 어떤 보상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저녁에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또 한 번 막 여행 막 쭉 갔다 오고 저를 위한 어떤 뭐 쇼핑 이런 이제 보상이 또 좀 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늘 좀 이렇게 에너지도 있고 에너지가 되게 꽉 차 있고 굉장히 활기차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까서 보면 제 피지컬이나 또 정신적인 것들에 대한 에너지가 밸런스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요즘에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두면 나중에 이게 좀 치료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친구가 추천을 해준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정의학과인데 거기 방문을 해서 제가 한 3주 전에 이제 진료 예약을 하고 1차 상담도 받고 두 번째 가서 이제 피 검사 결과라든지 뭐 이번에 이제 소변 검사라든지 좀 되게 정교한 그런 검사를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단도 받고 하면서 제가 이제 저를 담당하던 선생님으로부터 되게 사실
기본적인 얘기고 누구에게나 다 통할 법한 건데 그냥 이건 진짜 확신에 찬 무조건 사는데 적용해야겠구나. 이 기본부터 다시 다지고 빌드업을 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의 주제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뭐 에너지라는 말도 썼고 결국은 이제 체력 얘기거든요. 체력 얘기인데 체력이라는 거는 이제 피지컬적인 신체적 체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인드라든지 어떤 뭐 학습, 뭐 지성,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생기는 그런 정신적 체력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피지컬적인 체력 면에서 보면 누구나 피해야 될 자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좋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이 자세만 피해도 건강에 뭐 50%는 해결이 된다? 좀 과장인가? 기본이라 그만큼 기본이란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각자 운동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몸에 맞게 본인이 뭐 어깨가 많이 아프면 뭐 거기에 맞는 운동하고 또 목이 아프면 또 운동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도 받고 뭐 허리, 뭐 꼬리뼈, 골반, 뭐 무릎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들도 존재하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야 될 동작 자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만국 공통 체력 가이드 첫 번째는 여러분 그 로댕 잘 아시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자세 기억하세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게 제일 안 좋은 자세래요. 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 그러면 이렇게 머리 두통부터 시작해서 목, 거북목, 그리고 허리 통증, 무게, 골반 틀어짐 이런 데까지 다 연결이 돼서 이 신체 어떤 자세에서 가장 안 좋은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로댕 이 자세 B 이건 노댕. 그래서 요거 자세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출처를 밝힐게요. 여기가 그 을지로에는 되게 오래돼가지고 처음에는 찾아가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찾아오라는데 이렇게 옆에 갔는데 엄청 오래된 건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이름이 더 맑은 클리닉이라고 써 있어요. 원래 더 맑은 가정의학과 이렇게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저희 담당하신 선생님이 원래 더 많이 일하셨던 원장님은 이제 오래 다 이렇게 풀로 차 있어가지고 다른 원장님한테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세를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밤에 이렇게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거 틀어놓고 이렇게 땅콩에 맥주 마실 때 여기 기대고 이러고 보는 거예요. 이러고 보고 그리고 평소에 뭐 핸드폰 볼 때도 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항상 이렇게 쏠려서 일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여기 이렇게 착색이 생길 정도로 여기 하도 막 의자 팔걸이랑 책상 같은 데 이렇게 부딪혀서 그래서 이렇게 자세가 좀 기울어졌다 쏠렸다 할 때 무조건 털고 일어나서 막 움직이기 풀어주기 그리고 목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당기는 운동하기 이것도 이제 몇 가지 그 뒤에는 이제 자기 체형에 맞게 자기가 아픈 부위에 맞게 이제 움직이고 스트레칭하고 하는 게 필요한데 우선은 이 자세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좀 더 시각화된 어떤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쇄골 있죠. 쇄골 있고 이렇게 갈비뼈 내려간 데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눈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눈이 달려 있고 이 눈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울어지잖아. 그러면 기울어지면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눈과 이 눈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내 얼굴에 눈은 여기 있지만 내 몸에 눈은 여기 달렸구나. 여기에 이렇게 눈알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얘가 땅을 보거나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막 이렇게 밑을 바라보는 각도가 생기면 이렇게 바로 잡아준다. 그리고 나랑 항상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늘 신경을 쓴다. 요거를 좀 의식을 하니까 이것만으로도
평소에 했던 제 이제 나쁜 태도나 어떤 자세 같은 게 좀 의식적으로 잡아지더라고요. 제가 3주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항상 매일 여기 내 눈에 눈이 여기 달려 있고, 그리고 이런 자세가 있으면 바로 잡고 몸 풀어주고 막 스트레칭하고. 그래서 예전보다 제 앉으면 이렇게 이제 골반 뼈 이런 데 많이 아팠는데 지금 한 2, 3주 정도 매일매일 좀 신경 쓰니까 예전보다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외워라. 로댕, 노댕. 이거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3가지 정도를 얘기할 건데 두 번째는 이것도 사실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누구나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비법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활 계획표를 짜고 그 생활 계획표대로 일단 실천하면 우리의 이 뇌세포가 사실 되게 단순하대요. 뭐 예를 들면 이제 11시부터 보통 수면 시간을 최소 7시간 정도 권장하잖아요. 근데 11시부터 나는 아침 6시까지 내지는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수면 시간을 잡아놔요. 무조건 그 시간은 지킬 거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활 계획표에 내 그냥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 계획표를 세우고 그 계획표를 실천하는 루틴으로서 그 시간을 딱 블락을 걸고 잡아두면 수면을 위한 그 앞과 일어나서의 어떤 루틴한 활동 정도를 이제 규칙적으로 반복했을 때 우리의 뇌는 너무나 쉽게 이제 자야 될 시간, 그리고 이제 깊이 자야 될 때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최근에 뭐 검사도 받고 하느라고 술을 좀 많이 자제를 했는데 어제 오랜만에 이렇게 물 타가지고 언더럭잔에 소주를 반 병도 안 마셨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루틴한 생활들에 내가 가까워지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 원래 분절 수면이 있었거든요. 1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깨요. 무조건 1시간, 그러니까 11시, 12시 잠들었다 그러면 1시에 눈 뜨고 2시에 눈 뜨고 3시에 딱 눈 뜨면 3시, 눈 뜨면 4시. 1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이걸 한 3년을 겪었어요. 창업하고 한 3년 동안은 거의 그냥 매 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꿈도 무지하게 꾸고 일어나면 진짜 힘들고 눈 뜨면 막 자고 그때 자고 싶고 그럴 정도로 분절 수면도 심하고, 그래서 뭐 보조제, 영양 보조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이 먹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좀 더 노력해서 그런지 제가 그게 있었구나. 지난 바로 주말에 낮잠을 제가 3시간을 잔 거예요. 거의 1년에 처음 있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뭐 도자기도 배우고 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어떤 이완을 할 수 있고 또 의외로 집중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제가 3시간 동안 잠을 잔 거는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보통은 10분에서 30분 주말에 좀 자면. 그래서 너무 꿀잠을 잤고, 그리고 이번 주 중에도 제가 7시간 가까이 잠을 다 잔 것 같아요. 물론 새벽에 저는 5시 정도에 눈을 한번 뜨거든요. 근데 꿈이 뭐 사납지 않고 대체로 이어서 좀 잤다. 보통은 이제 눈을 뜨면 그대로 이제 저는 끝. 하루 스케줄표 보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뭘 해야지 라면서 이제 더 이상 각성 상태가 되고 다시 수면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이어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또 증언을 해보는데 아무튼 생활계획표 이것도 검색하면 뭐 계획표 되게 심플하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 일어나서 뭐 스트레칭하고 뭐 아침 먹고 출근하고 회사 생활하고 와서 뭐 하고.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요즘은 전 책 많이 읽어요. 책을 읽어야지 이게 그 알파파라고 하잖아요. 좀 이완된, 좀 느슨한 파동, 뇌파 알파파가 잠 막 들 때의 파동인데 그게 책을 읽거나 아니면 천천히 걷기, 산책하기, 뭐 그 호흡이 되게 닮았대요. 이것도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책의 문단을 읽는 흐름이라든지 그거를 뇌에서 인식하고 뭐 이해하는 이런 파동, 어떤 그 움직임 같은 게 그 알파파랑 되게 닮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 잠이 오나 봐요. 그래서 책 읽고 산책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을 괜히 추천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무조건 지킬 수 있도록
그 앞과 이제 후에 자기의 루틴을 좀 붙여나가서 그 시간을 이제 정말 수면의 질을 높여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신체에 건강한 근육이 붙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빌드업을 3에서 6개월 정도 해야 된대요. 저도 이제 지금 시작해서 뭐 별다른 지금은 비약물적 치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비약물적 테라피 영역에서 이것만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 지구인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아주 기초적인 지하 3층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지하 3층에서부터 이제 기초를 다져서 나중에 근육, 머슬을 1층, 2층에서 쌓기 위한 그런 빌드업 할 수 있는 지하의 어떤 공사 단계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면 되게 납득이 되고 잘 또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도 여러분들이 사실 엄청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쇼폼이나 이런 거 짤로 많이 보셨을 텐데 김연아의 그냥 해. 뭘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엄청 뼈 때리는 통찰력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이해한 걸로는 그냥 뭐 포기해. 무책임하게 몰라. 그냥 하지 뭐 신경 안 써. 이런 맥락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곳에 에너지를 쓰지 마.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케이스가 있죠. 저도 그런 과였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서 뭐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뭐 정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소통할 때도 그렇고 좀 과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뭔가가 퇴색시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더 많이 제가 막 집착하거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골똘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에너지를 생각보다 쓰지 않아도 되는데 썼다는 거죠. 그냥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는 것들이 세상에 상당히 많다. 어떻게 보면 일어난 일들의 절반 이상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다. 그거는 그냥 성장 과정에서 내가 거쳐야 돼. 어쨌든 그 허들을 넘어야 그 방지턱을 툭 하고 넘어섰을 때 어쨌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려면 방지턱을 넘어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럼 방지턱을 넘는데 이건 왜 생겼을까? 이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야지 나한테 이 다음이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그게 아니라 우선은 방지턱을 그냥 넘어서는 것 자체. 그 행위 자체가 그 다음으로 가는 되게 중요한 어떤 길을 열어주고 가속도를 붙여줄 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건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틈틈이 좀 했었는데 최근 1년 동안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선생님한테 또 뼈 때리는 얘기를 들은 거죠.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이거는 신체적인 아까 얘기했던 체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체력을 위해서 이런 마인드셋이 중요하다. 마인드로 바꿀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그냥 하라는 정신을 늘 새기면서 나의 체력, 에너지, 아까 얘기했던 신체적인 체력과 정신적인 체력, 그것을 관통하는 그 에너지를 관리하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체력 관리를 하면서 좀 더 뭔가 이렇게 저의 일이나 제 컨디션, 제 나이, 저의 상황 그런 것과 좀 결이 맞는 어떤 관리법도 존재하겠지만 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만국의 어떤 건강을 위한 기초 가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이제 최근의 어떤 경험 그리고 굉장히 고급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꿀 정보를 제가 듣고 한번 소개를 시켜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체력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그걸 확인하는 방법 그런 영상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한 번씩 기억하면서 더욱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재밌는 어떤 정보나 소재를 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